안녕하세요. 미국 보스턴에서 더밈이라는 경험 전략 컨설팅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 대표님하고 이수인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두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나도 실리콘밸리에 가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자신감이 생기신 분. 반대로 저 산은 정말 멀구나. 내가 갈 길은 아닌 것 같아라고 자신감이 없어지신 분. 더 많으시. 예,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나왔습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분만 창업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일단 하죠. 저의 언니와 저의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미국에 가져간 게 이거밖에 없네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다 아기 옷을 다 떠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저희 언니하고 제가 있었는데 딸이 둘이죠. 근데 제가 9살 되던 해에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제가 9살 되던 해에. 근데 이제 여자애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갛고 쪼글쪼글하고 너무 예쁘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다 모이시더니 가족회의를 막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딸이 3명이 있는데 아들이 없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걱정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딸이 3명이 된다는 거는 참 저희 아버지 또 어쩔 수 없고 저희 집안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가 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제가 참 이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게 됐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3년을 고민을 했어요. 12살이 됐는데 12살 때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세상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 그 친척들로 하여금 우리 집안에 대해서 고민을 걱정을 하시게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2살 때부터 공부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암기력하고 이해력이 거의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의 바닥이에요. 게다가 자신감도 없고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근데 반면에 저는 굉장한 그때 당시도 창의력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놀이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든지 저 혼자 뭐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논다든지 하는 창의력, 감수성은 굉장히 높았어요. 추진력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창의력과 감수성이 높으나 암기력과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못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게 있으나 마나죠. 암기력과 이해력이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2살 때 마음을 먹은 대로 제대로 세상을 살아보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근데 워낙 떨어지는 이해력과 암기력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연필이 저렇게 클 수밖에 없는 거는 남들이 하는 것에 적어도 3배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겨우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돈을 좀 아끼시려고 저를 유치원에 안 보내시려고 그러셨는지 저를 8살에 학교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늦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좀 그 늦되는 사람 쪽에 속하는데 8살에 학교를 보내도 거의 따라갈까 말까 하는 애를 7살에 학교를 보내서 저는 학교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주 엄청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보냈죠. 직장 생활 이제 왼쪽에 두 칸은 한국에서의 삶이고요. 오른쪽에 붉은색은 저의 미국에서의 삶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가 남보다 같게 하려면 일단 2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뭐 아주 열심히 그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0이 훌쩍 넘어서 저는 뭐 Y 콤비네이션은 문턱도 못 가겠어요. 30이 훌쩍 넘어서 제가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해요.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해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거기를 가보니 이거는 뭐 이제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이제 그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라는 그 전공을 했었는데 한 학기에 거의 뭐 11개의 소프트웨어를 다 이해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저의 창의력이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저의 창의력이. 그래서 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제가 처음 서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저 신나서 저렇게 박수를 치고 있고. 근데 제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해서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저를 가르치셨던 그 외부 강사분께서 저한테 자기 회사가 있는데 같이 좀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너 정신이 있니? 난 영어도 잘 못하고 프로그램도 늦게 하고 뭐 컴퓨터도 빨리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왜 저 같이 일을 하자고 하니? 그랬더니 미국에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너의 창의력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점프가 수업 시간에 보니까 그게 좀 있는 것 같으니 괜찮으면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일을 하기로 하죠. 아이데이션을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아이데이션을 하는 과정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얼마나 신이 났냐면 근데 그 과정을 같이 겪으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공동 작업을 하는데 팀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개발을 시켜 나가는데 이 과정이 정말 저를 너무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죠. 너무 신이 나서 같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저렇게 같이 있을 때는 저런 표정을 지었고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고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뭘까? 내가 여기 와서 보스턴에 와서 무엇을 배웠나? 보니까 이제 원래 공부 못한 사람 디테일에 약하지만 뭘 알아요? 눈치가 있어요. 딱 보니까 삶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늘 바뀌었죠. 미래는 늘 변화하고 늘 바뀌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하버드는 MIT 미디어랩하고 다 이제 수업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데 우리의 가까운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뀐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 그다음에 저의 뭐랄까 눌려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받아준 이 보스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디자인을 계속 전공하고 디자인 부근에서 계속 살아온 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삶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데 이거 혹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진 않을까? 이게 바뀌는데 그럼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다음에 내가 보스턴에 어떻게 살게 됐는데 여기 지역 특산물이 뭐지 보니까 국가대표 공부의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특산물이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나와 내 안에 새로 발견한 내 안에 나가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뭐냐면 이제 뭐 남이 맞춰준 그 구조나 스케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나를 정진할 수밖에 없는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가 있었다면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제 안의 나를 처음 발견하게 된 거죠. 미국에 가서. 그래서 이 계속 기쁘고 신나게 가슴 뛰는 느낌을 유지하자라는 것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업이라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 가자 뭐 이렇게 하영석 대표님처럼 자 내일 가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외모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그때 저 이거보다 훨씬 더 길었었는데 미장원에 제가 저랑 가장 친한 게이 친구랑 같이 가서 머리를 거의 삭발을 해서 어딘가 사진이 있을 텐데 제가 못 구해서 남의 사진을 골랐습니다. 처음에 한 게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면 자신감이 생길까? 역시 생기진 않더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을 하는 게 뭐죠?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외발 자전거를 타고 계속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제 외로운 여행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여행을 제가 출장은 많이 다녔는데 여행을 혼자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혼자서 한번 여행을 해보자. 일주일 동안 파리에 갔다 오자라고 해서 혼자 갑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계획도 혼자 세우고 오늘 뭐 할지, 지금 뭐 할지, 이제 어디 갈지, 뭘 먹을지라는 걸 전부 이제 세우는 거죠. 파리같이 안전한 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을 혼자 먹을 수 없어서 늘 굶었고요. 그다음에 야경은 본 적이 없어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한 일은 뭐냐면 보스턴에 그 헤이마켓이라고 있어요. 보스턴에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여기 이제 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이런 식재재들이 거의 이렇게 뭉치에 1달러에 팔아요. 1달러나 2달러를 주면 뭐 감자도 이만큼, 근데 이제 거의 3분의 1은 이제 상해서 버려야 되고 뭐 이제 뭐 딸기도 이만큼, 배추도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파는데 제가 저의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식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요걸 한 2달 정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한 7불 정도면은 아주 뭐 더 이상 들고 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식품을 헤이마켓으로부터 사올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총 뭐 다른 쌀 뭐 이런 거 다른 데서 사야 되는 것들을 포함하니까 한 일주일에 한 15불에서 20불 정도면 식대가 완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 던킨 도너츠의 보스턴 크림파이도 있었는데 그거를 명절날만 먹는 걸로. 예.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책을 읽었어요. 굿 투 그레이트라는 짐 콜린스가 쓴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세상이 이렇게 후지지? 세상이 후진 이유는 that's good 하고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레이트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후지다는 거예요. 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게 참 괜찮아, 좋은데? 라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매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버스 기사 얘기가 나와요.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당연히 목적지까지 이제 가는데 목적지를 정해놓고 사람을 태워서 가느냐 아니면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목적지까지 바뀔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목적지를 반드시 정해서 거기 도달하는 거를 목적으로 삼지 말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 디자인 전략 회사인 더 밈을 만들게 되고요.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기술 개발도 물론 중요한데 기술 개발보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경험 가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것이 뭐 스타일, 뭐 트렌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소셜 컬처럴 이슈라든지 뭐 가치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했던 건 뭐냐면 새로 나오는 테크놀로지들이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유저들에게 어떻게 그 교차점에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회 요인을 발굴하는 것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항상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트렌드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면서 저를 위해서 하지 말고 제 안에 저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자. 그래서 무조건 계속 기쁘고 신나고 가슴 뛰게 하는 그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전혀 창업자의 자세가 아니죠. 이걸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만 하기.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다음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이런 건 뭐냐면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투자자가 있어서 10배, 100배를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한테 어떻게 일을 이제 의뢰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자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고 그분들이 뭐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도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말자. 왜냐하면 저 안에 제가 별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과 일하기. 그러니까 짐 콜린스의 굿 투 그레이처럼 저는 그 목적지를 바꿔서라도 저와 함께 그 10시간, 12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저의 피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와 MIT에 이제 저희 회사가 하버드와 MIT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15분에 걸어가면 하버드고요. 15분에 이쪽으로 걸어가면 MIT예요. 근데 좋은 건 정말 그 유수한 그 정말 이렇게 뭐 교수님들 연구하시는 분 얼마 전에 이제 피터 티엘도 왔다 갔는데 이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와서 자기가 하는 일을 발표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회전초밥이라고 지식의 회전초밥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와서 자기를 발표하고 가니까 조금만 부지런만 하면요 정말 너무나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하버드나 MIT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부분은 천재, 정말 천재. 천재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5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동안을 연구하면 노벨상을 받는데요. 근데 이 천재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거를 9년으로 땡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천재는. 수재는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야, 너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 수 있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어플라이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류착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람을 뽑을 때는 당연히 서류착오를 통해서 온 사람들은 뽑을 수가 없죠. 이게 저의 경우 제가 이렇게 해당이 된 건데 저 뽑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천재들은 이미 벌써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해야 되는 일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저희의 그 리크루팅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수재인데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제가 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동부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아 나는 저 천재 그룹에 들어갈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위쪽은. 15시간을 공부해서 노벨상을 받는데 17시간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요즘은 뭐 천재 뭐 이러면 다 막 얼굴도 이상하고 뭐 성격도 이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게다가 리더십까지 있고요.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아 나는 저 그룹에는 낄 수가 없구나 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만든 기준들과 경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만족을 위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동부에 너무 많은 거죠. 저는 그냥 어서 오세요. 쓸어 담기만 하면 저희 회사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어찌나 쉬운지.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정말 신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 일감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만 좀 봐주고 그다음 아프면 뭐 그 치킨 숲 같은 거 끓여서 집에 갖다 주고 뭐 이런 거만 해주면은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는 그 맛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알만한 몇 가지 그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게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왔고요. 8년도에 한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2008년도에 이제 아이패드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제 화면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 폰의 개념은 폰의 사이즈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쪽에 가까우는데 이제 멀티태스킹 이제 직접 일도 하고 멀티태스킹이 되게 하려면 지금 이런 사이즈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때 얘기한 게 지금 현재의 노트 시리즈하고 그 아이폰 6 사이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모바일 라이프 스트림 해서 이것도 한 10년 정도의 한 프로젝트 같은데 뭐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모든 모바일에 가는데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뭐 피도미터 얼마나 걸었는지뿐만 아니라 뭐 숙면, 그다음에 그 액티비티, 사회 인게이지먼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이제 그 건강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건 뭐냐면 한국의 어떤 기업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빠른 기술을 업데이트된 기술을 따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지금 월풀의 사진인데요. 월풀이 그 터치패드를 가지고 그 세탁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계시는 한국의 모 기업에서 저희를 찾아와서 우리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3개월을 그 연구를 한 끝에 그냥 내놓으시려면 쇼오프를 하시려면 만드시고요. 우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면 만드시고요.
팔려면은 만들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무님께서 고심 끝에 만들지 않기로, 저희 리서치를 쭉 보시면서 만들지 않기로 하셨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이 세이브 됐다면서 저를 지금도 만나면 감사해 하십니다.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똑딱 카메라가 점점 이제 그 스마트폰에 밀리면서 이제 카메라 시장이 바뀌게 되는데, 뉴 이미징 익스피리언스를 제안하는 과정에 이제 뭐 비유 카메라라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미래 프로젝트에 가까운데, 이제 TV 시장이 세츄레이트 됐는데, 그 TV 하면은 가족을 다 갈라놓는 걸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건 뭐냐면, 그 컨벤셔널 TV로서가 아니라, 컨벤셔널한 TV가 아니라 전통적인 TV가 아니라 가족을 어떻게 한데 묶어줄 수 있는지 그런 그 컨셉을 가진 그 TV를 또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of things라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모바일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만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경험 디자인에 대해서 훌륭하다며, 그러면 한번 우리 내부에서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그 올가닉 파킹이라고 파킹 장소를 이제 스와핑하는 그런 이제 앱을 만들었어요. 또 저는 뭐 투자를 받아서 만든 건 아니었고요. 여분이 되는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그 iOS하고 그 안드로이드하고 모두 완성이 됐고, 이제 일본에서 한번 해보자고. 미국은 지금 약간 법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막히고 있는데, 일본에서 한 6월 정도부터 서비스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개발자가 가서 거기서 인스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회사를 만든 지 거의 8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 하나 지켰던 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회사에 다녔던 훌륭하신 분들, 뭐 아이디어에서 10년을 계셨다, 아니면 뭐 스마트 디자인, 프로그 디자인에서 오랫동안 계셨다라는 분을 영입을 안 하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과거에 그 디자인 습에 젖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모두 다 저희가 맨땅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얻어지는 이제 그 디자인 기회 요인 발굴에 대한 툴들이 있는데, 그 툴을 쭉 정리를 해서 이번에 한번 공유를 해보자. 그래서 툴킷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온콜로지 중심, 그러니까 암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사들이 중심이 되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 글로벌 온콜로지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보노로 이제 아프리카에는 온콜로지스트가 한 명 있는 나라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한 명이고 암을 아는 사람도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암이라는 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죠. 열이 나면 말라리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을 격리시키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페이션트 에듀케이션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이건 프로보노로 일하고 있는 이제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창업을 하기까지 준비했던 내용 중에 저는 뭐 비즈니스 플랜을 짜본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말도 3년 정도 있다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는 뭐 전혀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업이 수익이 극대화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인데, 그거를 쫓다가 이렇게 꿈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수입 극대화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은 꿈 극대화로 시작을 했다가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 안에 이혜진이라는 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마치 두 사람이 함께 팀워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이제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계속 변화와 도전을 해야 되는데, 뭐 한 4월 말에 제가 북경에 가서 그 장강 비즈니스 스쿨에 가서, 거기 또 이그지큐티브 MBA 쪽에 특강이 요청이 돼 있어서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르노보 쪽하고 미팅도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화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제 느낌과 제 감으로 저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을 계속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내년이 되면, 내년이나 한 2년 정도 뒤에, 아니 앞으로 곧 사업 극대화를 위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앞에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지금은 이제 KIC라고 해서 코리안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이제 미래뷰에서 동부에다가 이제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뭐 한 16팀의 스타트업들이 동부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멘토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본의 아니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좀 더 전달을 잘 해줄 수 있을까. 뭐 중국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제가 그 동안에 쌓은 경험들을 좀 더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올게닉하게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황당하게 회사를 만드시려는 분 저에게 오시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게 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오늘 반드시 티켓을 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